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파트 5, 2장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자위소방대의 개념, 자위소방활동의 종류 및 업무 특성, 세 번째, 자위소방대의 조직 편성 기준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자위소방활동의 종류와 업무 특성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위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민간 수준의 초기 대응 소방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첫 번째,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 실시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이 자위소방 조직을 소집하여 편성 상태를 확인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재난 발생 시에 비상연락, 초기소와 피난 유도 등을 하는 자율 안전관리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위소방활동의 종류와 업무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하나. 비상연락은 화재 시에 상황을 전파하고 119에 신고하며 통보 연락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초기소화는 초기 화재 진압 활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응급구조는 응급처치를 하고 응급의료소 설치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호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설비, 시설물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 반출을 한다. 비상 반출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에 안전하게 외부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비상 반출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피난 유도는 제실자, 방문자의 피난 유도와 피난 약자에 대한 피난 보조 활동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 내용과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자위소방대의 조직 편성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해 보시면 타입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지는데 1번의 경우는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소방 대상물, 1번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소방 대상물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급과 연면적 3만 이상의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휘팀과 본부대에 해당하는 현장 대응팀, 지구대에 해당하는 현장 대응팀으로 나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부대라고 하는 현장 대응팀은 비상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응급구조, 방호안전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대에 해당하는 현장 대응팀은 각 존별, 즉 경계구역별로 현장 대응하는 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중급 규모의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로 생각하시면 되고 대상에 보시면 1급과 2급, 2급 중에서도 상시 근무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직에 보시면 타입 1보다 조직의 숫자가 2개로 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휘팀과 현장 대응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 대응팀에 보시면은 비상연락팀, 초기 소화, 피난 유도, 응급구조, 방호 안전팀으로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가간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입 3번은 2급과 3급에 해당하는 소규모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지휘팀과 현장 대응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대응팀은 10명 미만 시에는 현장 대응팀으로 개별팀 구분이 없고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팀으로 분리하여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화재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된 자율 안전관리 조직은 그렇죠. 자위소방대라고 했습니다. 답은 자위소방대. 두 번째, 타입 1은 지휘 조직인 지휘통제팀과 비상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응급구조, 방어 안전을 하는 그렇죠. 현장 대응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3번, 소방대상물의 조직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표를 글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1번은 지휘통제팀과 현장 대응조직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대상물의 관리 이용 형태 및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현장 대응 조직으로 운영한다. 즉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장 대응 조직을 두 개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본부대가 있고 지구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자위소방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하고 응급의료소 설치 지원 등을 하는 방어안전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내용은 맞지만 방어안전활동이 아니죠. 그렇죠. 응급처치와 응급의료소 설치는 응급구조활동이다.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위소방대는 화재 시에 제실자 방문자에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피난 약자에 대해서는 피난 보조 활동을 한다. 이를 우리는 피난 유도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타입 2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휘 통제팀과 현장 대응 조직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때 현장 대응 조직은 조직 및 편성 대원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 팀을 가감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타입 3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지휘 조직과 현장 대응 조직으로 운영되고 규모가 작은 건물, 이상급 건물이기 때문에 편성 대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하위 조직팀에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개인별 비상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팀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 대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 대응 조직은 비상연락, 초기 소화팀, 피난 유도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팀을 가감 편성할 수 있다. 위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번째,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존별 설정 구역, 구역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계구역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직구역이라고 하면 건물의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단일층 또는 일부층, 5층 이내를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하여 존별로 현장 대응팀을 운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평구역에 보시면은 수평적 개념이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 되겠고 100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구역을 추가 설정하거나 대상물의 방화구역 기준으로 구분한다. 즉 방화구역의 경우 1000제곱미터가 기준이 되죠. 세 번째, 임차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구역의 관리 권한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구역 내의 관리 권한, 즉 임차권별로 분할하거나 다수의 관리 권한을 통합해 설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상가와 오피스텔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 상가와 공동주택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존을 설정할 때 임차구역으로 설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 기준이 대상구역의 용도입니다. 따라서 용도별로 존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비거주 용도인 주차장, 공장, 강당 등은 구역 설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괄호 문제 1번. 자위소방대 구성에서 임차구역에 대한 적용 기준은 대상구역의 그렇죠. 관리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관리권한이다. 타입 2번의 경우에는 중급 규모의 특정소방 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현장 대응 조직은 조직 및 편성 대원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 팀을 그렇죠. 가감할 수 있다라고 했죠. 가감할 수 있다. 확인 OX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별 설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첫 번째, 수평구역은 층으로 구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층이 아니라 그렇죠. 면적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X. 층 기준인 것을 우리는 수직구역이라고 했죠. 두 번째, 대상구역의 용도에 따라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주차장, 공장, 강당은 비거주 용도로서 제외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화재 대응 및 교육 훈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